자, 오늘의 주제는 운전할 때 졸음이 많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떻게 하면은 좀 응급 조치를 잘 할 수 있을지. 운전할 때 졸리면 무슨 수를 써도 졸리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할 때는 너무 졸려서 처음엔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허벅지를 때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과자를 먹기 시작했고요. 과자를 먹으니까 확실히 씹으니까 자꾸 빨리 깨는데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배가 너무너무 많이 뱃살이 써서 이 방법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제가 즉시 졸음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전할 때 봄철 교통사고 원인 1위가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졸음운전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좀 비싼 차를 좀 운전을 해봤었는데 밤에 굉장히 심하게 졸린 상태에서 운전을 했거든요.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차에서 앞에서 뭐가 깜빡깜빡 빨간불이 뜨면서 잠시 쉬어가라고 멘트가 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했나 봐요. 졸면서. 그러니까 차가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쉬어가라고 멘트를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차들 참 똑똑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졸음 운전이란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졸음 운전이 밤에만 비단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특히 요즘 봄철 같은 경우에 이 햇빛 따뜻하게 찌면은 낮에 밝은 낮에도 운전을 굉장히 졸음 운전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졸음 운전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위험한 졸음 운전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죠? 이 보통 약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도 그 약이라고 해서 이상한 약이 아니고 감기약이나 봄 되면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골골골 그 호흡기 문제도 생기고 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때도 좀 약이 기운 때문에 졸리기도 하고 그리고 장시간 또 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 안에 이산화탄소가 좀 많이 누적이 되니까 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졸음 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 0.71%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건 결국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졸았을 때 자동차는 사실 100m 이상을 질주를 하게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정도를 달렸을 경우에는 2, 3초 정도 내가 잠깐 졸았다고 했을 때는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2, 3초 동안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러면은 그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저는 전혀 대처할 수 없게 되고 만약에 국도에서 80km 정도 속도로 내가 달렸다 했을 때 깜빡 졸았다면은 60m 정도를 운전자 없이 그냥 달리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사실 운전하면서 아찔한 상황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앞에 있는 화물차가 갈지자로 막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그럼 요즘에 빵빵거려서 깨워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굉장히 위험한 원인 중에 하나인 이 졸음운전.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일어나는 걸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쭉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결과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환경적으로 내가 전날 음주를 했다든지 그런 신체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당연히 졸음운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야간에 운행을 많이 한다든지 불규칙하게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불규칙한 습관을 가지게 근무를 하게 됐을 때도 굉장히 졸음운전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계절에 따른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봄철 춘곤증이 다가오는 계절에 계절이나 온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졸음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환경이 안 좋았을 때 노면 상태가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직선 도로만 계속가거나 그럼 단조로운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졸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차량 운행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약물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계절 온도에서 보면 환기돼 있고 뇌의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졸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근본적으로 이런 뇌의 산소 공급, 뇌 혈류량의 문제로 인한 그런 문제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아, 나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보통 이제 장거리 운전을 내가 앞뒀다 그러면은 저녁은 좀 가볍게 먹고 야식도 안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 다음날 운전할 때 피로감이 좀 심해질 수가 있는데 이 수면할 때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면할 때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를 해서 에너지가 회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전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를 위해서 이제 위장에 우리 혈액이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원래 제대로 가야 될 근육이나 뇌 같은 다른 부위의 대사작용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운전할 때 영향을 좀 받게 되고요. 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을 때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깊이 자지 못하고 위산 역류가 좀 많이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것도 다음날 피로감이 심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는 말할 것도 없겠죠. 과음을 하신 다음날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옆에 보조석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고, 그리고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막 이제 약간 흥이 난 상태로 운전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흥분해서, 교통신호를 잘 안 지킬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또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 쉼터에서 이제 쉬어가는 건데, 쉬어가는 게 일정상 여의치도 않고, 그래서 보통 껌을 많이 씹으시죠. 껌을 많이 씹게 되면 턱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류량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잠을 깰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굉장히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그렇게 추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처음에 한두 개 씹을 때는 금방 잠이 깨는 듯 하는데 10분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다시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기계적으로 턱을 움직이게 되고 졸음은 그대로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운전자들이 나름대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을까? 응급조치를 갖다 하는 걸 갖다 쭉 봤더니 일본 운전자들이 하는 거는 운전 중에 1번이 껌을 씹는다. 우리나라도 아마 껌을 씹는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를 마신다.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거를 조사를 한 게 4,600명 남성 운전자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우선은 가장 그래도 크게 나오는 게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그죠? 그리고 운동한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뭔가 시간을 내서 공기를 아마 해보셨을 텐데 신선한 공기를 맞이해도 이것도 사실 효과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네, 근본적으로는 신선한 공기를 맞이해서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좀 짧다는 거죠.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유행, 졸음운전, 교통사고 유발 과정을 한번 봤더니 우선 뇌가 산소가 부족해진대요. 어떤 원인인지 관계없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중추신경이 피로가 오게 되고 감각 운동 그런 감각들이 지각력이 저하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근수축 근육이 늘어났다 줄었다는 그런 그 조정 기능이 약화가 되면서 감각 기능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판단이 오류가 나고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졸음운행으로 이어지고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들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뇌에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뇌의 산소는 왜 부족해질까? 뇌의 산소가 왜 부족해질까요? 어, 산소를 싣고 가는 게 피죠. 우리 피 속에서 산소가 녹아서 우리 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혈류량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도 이산화탄소량을 줄여도 우리 뇌가 산소가 부족해지는 혈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산소가 계속해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류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혈류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운동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아무 데서나 차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응급조치 방법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좀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운전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자세로 인한 혈류량 저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렇게 운전하지 않나요? 허리는 이렇게 구부정해서 꼬리뼈 쪽을 바닥에 대고 그리고 고개는 앞으로 쭉 내밀어서 거북목 만들어서 운전을 하시게 되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각도를 완전히 눕혀서 이렇게 사장님 모드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척추가 이렇게 모양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 전달이라든지 혈류량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바른 운전 자세라고 지금 미국에서 미국 그 운전협회에서 나와 있는 그림인데 척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를 하고 앉아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척추 모양이 휘어지지 않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안전운전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다리하고 팔의 각도는 팔을 너무 이렇게 쭉 뻗어서 어깨 경직을 유발을 하거나 너무 다리를 꽉 눌러서 허벅지 뒤쪽을 눌러서 햄스트링 쪽, 허벅지 뒤쪽 근육을 이제 압박을 주게 되면 혈류량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육 경직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팔다리 부분도 가능하면 약간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시고 반드시 두 손을 써라. 한 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한 손으로 운전하시게 되면은 측만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 습관으로 인한 척추 측만증을 이제 후천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 주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런 스트레칭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번 같이 해보실 건데 자, 이건 결국은 목을 운동해서 혈류량을,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이렇게 받치고 고개를 갖다 뒤로 젖힌다는 느낌으로 턱을 하늘로 쭉 끌어올립니다. 후, 쭉 끌어올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목이 뒤로 이렇게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이거는 네. 그 다음은 깍지를 끼고 팔을 갖다가 이렇게 뒤통수 후두근인데 딱 잡고 뒤통수를 잡고 고개를 축 늘어뜨린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축 늘어뜨립니다. 막 팔로 고개를 내리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에 힘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힘을 후 빼게 되면은 목 뒤쪽에서부터 등줄기까지 지그시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단지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목 스트레칭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엉덩이 밑에 좌골, 엉덩이 밑에 톡 튀어나온 뼈가 바닥에 반듯하게 닿도록 양쪽을 유지를 하시고 허리를 펴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목 근육을 늘려주기 위해서 고개를 정수리를 잡고 옆으로 지그시 늘려줍니다. 그럼 옆 라인이 늘어나겠죠? 어깨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쭉 목을 늘려주시게 되면은 이것만으로도 졸음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세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차를 세워야 이건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차를 안 세우고는 할 수 없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동작을 조금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먼저 봐주실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셔야 될 근육이 있어요. 옆에 앙 씹을 때 있는 여기 턱 근육, 그리고 턱 근육을 이렇게 손을 대고 느껴보시면 턱을 움직일 때마다 여기 위쪽에 있는 근육, 여기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요 근육하고 턱 근육을 갖다가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은 혈류량이 많이 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북목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근육이 있어요. 목 뒤쪽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 움직일 때 톡 튀어나온 근육, 길게 귀 뒤쪽에서부터 이걸 흉쇄유돌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경직이 되면은 또 혈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이 흉쇄유돌근 요쪽하고 요 밑에 있는 근육, 요 쇄골 사이 요 부분이 안쪽으로 혈관이 큰 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경직이 되면 혈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차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턱 근육하고 옆에 측두근 여기 옆에 있는 근육하고 목 근육을 갖다가 순식간에 풀어주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먼저 턱 근육은
운전대를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한 손은 가볍게 쓰실 수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턱을 문질러 주세요, 그냥. 턱을 아래 위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여기가 부드럽게 풀리면서 혈류량이 좋아집니다. 자, 한 손 썼으니까 우리 또 반대쪽도 해줘야겠죠? 손 바꿔서 반대쪽. 머리가 금방 개운해져요, 이러면은. 자, 그 다음은 여기 귀 위쪽에 있는 부분, 관자놀이에서부터 귀 위쪽 이 부분도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요 우리 매듭 있는, 마디 있는 부분에 가볍게 대고 문질러 줍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 두피 아프니까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되세요. 눈도 많이 밝아지는 느낌 드실 거예요. 자, 또 운전대 바로 잡고 반대쪽 옮겨볼게요. 반대쪽. 자, 이렇게 해서 턱 근육하고 옆에 있는 측두, 머리 옆에 있는 근육을 갖다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서 혈류가, 피가 많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주 즉각적인, 이것보다 더 즉각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 근육이에요. 고개를 살짝 한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길게 튀어나온 근육을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요. 내 손으로 꼬집듯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잡히시죠? 여기를 운전을 하시면서 꼬집어 주세요. 여기를 살살살살 꼬집어 주면은 이 위쪽은 많이 딱딱하게 뭉쳐 있을 거고 중간은 잘 잡히고 아래쪽이 또 이제 말랑말랑하게 잡힐 거예요. 이 쇄골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거기를 쭉 이어지는 부분을 잡아서 꼬집꼬집 꼬집어 줍니다. 자, 요것만 해도 정말 잠이 금방 깨거든요. 주의하실 건 너무 이걸 심하게 비틀어서 막 멍이 든다든지 그런 건 좀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일단은 혈류량도 증가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던 목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자세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자세가 바르게 되면서 오는 혈류량의 증가도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꼬집어주면서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은 운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목 운동 하셨죠? 이렇게 목 운동 하신 거 말고 어깨 운동도 괜찮아요. 어깨 운동은 팔을 가볍게 잡고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어깨를 가볍게 흔들흔들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주면 어깨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여기 겨드랑이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근육들이 전부 다 풀리면서 혈류량이 좋아집니다. 운동은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턱 올리고 옆 늘려주는 목 스트레칭, 그 다음에 어깨를 풀어주는 어깨 스트레칭. 근데 요거는 차를 세우고 하셔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응급 상황에서는 조금 조치하기가 힘들고 응급 상황에서는 턱 근육 풀어주기, 머리 근육 풀어주기, 그리고 흉쇄유들관의 목 근육 이렇게 꼬집어주기. 이렇게 세 가지가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고 한 가지만 더 팁을 말씀드리면은 운전 중에 자세를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운전할 때 쓰는 이제 돌인데 일종의 괄사예요.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은 조그마한 괄사 같은 거 많이 팔거든요. 1,000원, 2,000원 하는 거. 그런 거 사셔가지고 운전대 앞에 두고 있다가 굉장히 졸린다 그럴 때 우리가 마사지 해준 부분을 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요런 괄사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여기도 문질러주고 뒷골도 이게 할 수 있어요. 뒷골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순식간에 졸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안전운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세를 내가 운전하면서 좀 바르게 하고 싶은데 자꾸 아까 그 사진처럼 등이 막 구부러진다. 어디 갔죠? 여기. 이렇게 자꾸 구부러져서 나는 자세를 바로 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만약에 이런 땅콩볼 같은 거 있으신 분들 땅콩볼을 이렇게 골반 뒤쪽, 허리 뒤쪽 골반에다 딱 대면 허리가 저절로 쭉 펴져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던 허리가 골반 뒤쪽에 엉덩이 뒤쪽에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뒤쪽에다가 대고 앉으시면은 허리가 쭉 펴지면서 자세가 바르게 됩니다. 요렇게 되시면 좋고요. 그렇게 조금 앉아 있다가 옆으로 살짝 빼주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이런 거는 없어 그러시면은 수건 하나씩 준비해서 차에 놔두시고요. 수건을 똘똘똘똘 말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수건을 길게 똘똘똘똘 말아서, 별로 예쁘게 안 감아졌네요. 자, 요거를 똑같이 골반 뒤쪽, 여기 허리 뒤쪽을 받쳐서, 허리가 아니라 골반 뒤쪽, 여기 청골, 꼬리뼈 바로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에 대고 앉으시면 허리가 쭉 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혈류량을 늘려서 안전운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등이 좀 아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운전하다 보면 나 등 아파. 그러면은 요걸 등 가운데 대고 이렇게 대고 운전을 하셔도 좋으세요. 그러면 자세가 펴지게 됩니다. 이런 작은 이제 소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하시게 되면은 운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즘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많이들 운전할 때 졸음 운전하시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이크 꺼져 있으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꽤 많이 얘기했는데 패스가 돼버렸네요. 예, 진짜 생활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오늘 이 졸음 운전을 예방하는 바로 이 운동과 또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윤경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갑자기 저도 마이크가 꺼졌는 줄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스쿼트를 할 건데요. 스쿼트 준비를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또 오늘 기대되는 게 울산 남구 선수촌. 예, 기대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세 너무나 좋습니다. 자, 자, 여러분 스쿼트 같이 준비해 주시고, 예, 하는 분들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만큼 변해요. 자, 오늘은 33 스쿼트 하실 겁니다. 33 스쿼트 잘 아시죠? 의자 뒤에 놓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오늘 시도하고 계신 분들은 33 스쿼트 제가 잠깐 시범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앉을 거를 세 번을 나눠서 앉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하나, 둘, 셋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 둘, 셋으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입니다. 자, 오늘 13개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아홉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올 때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자, 열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지금부터 멈춰서 합니다.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멈추고, 멈추고, 멈추고. 자,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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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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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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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박수. 야, 진짜 여기까지 쫓아오시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자, 숨 고르게 하시고 호흡 조절 하시겠습니다. 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해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자료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요. 잠깐 이렇게 뭉쳐 있는 부분들 좀 주물러 주시고 호흡 조절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 슬리밍고 앱이 출시일이 임박했습니다. 22일 정도의 지금 디데이를 잡고 있는데요. 정확한 일정은 금주정으로 다시 확정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2일 이후면 우리 이 앱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초 만에 원하시는 분의 자세를 분석해드리는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계신 분들 앱을 다운받으시면 편안하게 어디서든 우리 슬리밍고, 플레이 슬리밍고를 통해서 자세와 체형을 체크해드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과 또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이제 네 번이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지역에 꼭 한번 참석하셔서 슬리밍고 그룹의 이 플레이 슬리밍고를 포함한 우리 슬리밍고 전체의 비전을 한번 경험하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코디는 앞전에 우리 마스터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 출제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1부 바르게 건강하고 진행했고요. 2부 바르게 잘 살아보자 진행하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엄태호라고 합니다. 144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라는 주제로 117번째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다산의 인력 4월 11일 심경밀험이라는 곳에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위해 죽고 열사는 명예를 위해 죽는다. 참 멋있는 이야기죠. 계속 우리가 돈과 관련한 재물, 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욕심이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다산의 메시지는 삶에서 무엇을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무게도 달라진다. 태산과 같은 죽음이 있고 깃털과 같은 죽음도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각각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다 다르실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후세가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굉장히 무겁지만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주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태산과 같은 그런 무게감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같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준비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매일 제 지인들 또 우리 총판사님들 임직원들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메시지를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경영이라는 주제와 굉장히 맥이 닿아 있는
그래서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에서 정말 명망 있고 그리고 글 잘 쓰기로 유명한 그런 작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 하루키의 팬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뭐 하루키의 글의 업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왜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하루 루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루틴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그는 하루에 6시간의 글을 쓴다고 해요. 보통 일과를 마치고 나면 한 2시간 정도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에게 일과는 글을 쓰는 일이죠. 그는 작가가 직업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이 업인 사람이죠. 근데 그는 그 일을 마치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달리기를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에서 8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한다고 해요. 세계적인 작가가 쉴 틈 없이 글을 쓸 것 같은데 그의 하루를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자면 이렇게 오래 쉬어도 돼라고 할 정도의 긴 시간을, 짧지 않은 시간을 휴식을 취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뭘 하냐고 봤더니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내면을 통찰하고 또 내적인 힘을 기르는 그런 시간, 자신의 자기계발 시간을 또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걸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답니다. 그 무엇보다 하루키에게 달린다는 그 달리기는 취미 그 이상입니다. 33살 때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마라톤 풀코스만 20번이 넘게 완주했다고 합니다. 하루키는 말합니다. 비즈니스맨처럼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보통 9시나 10시까지 주로 아침에 집중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을 쓴다라고 하죠. 이게 제가 지금 이 지금껏 문자나 활자가 지겨워질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워커홀릭이다. 소설을 쓰지 않더라도 뭔가를 꼭 쓴다라고 합니다. 지난 5, 6년 동안 하루도 쓰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에세이든 번역이든 무언가 반드시 쓴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가 하시는 업이 있고 그리고 직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끔 하다 보면 안 할 때도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또 하기 싫어질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하루키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라고 봤더니 그는 그의 글을 쓴다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지겨워질 때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생각하는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심직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내 업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나는 내 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나는 내 일을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는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글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돈에 욕심이 없다. 이런 평범한 옷과 자전거, 시계만 있으면 된다. 이유 없이 비싼 건 좋아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돈으로 사는 건 자유. 자유를 사고 내 시간을 산다. 그게 가장 비싼 거다. 인쇄 덕에 책을 그만큼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이제 사랑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출간이 됐겠죠. 책에 대한 판매에 대한 인세를 얻었기 때문에 돈을 벌 필요가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됐고 그래서 글 쓰는 것만 할 수 있게 됐다. 거기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내겐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제일 제 가슴에 공감이 됐어요. 제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자유이기 때문이고요. 이 337책을 하게 된 배경에도 바로 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하루키도 처음부터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었을 거예요.
무명의 작가였던 시절이 있었을 거고 그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하게 글을 쓰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묵묵하게 해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달리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다. 매일 달린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성과 같은 것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뛰거나 그만둘 수는 없다. 만약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는 연습을 중지한다면 틀림없이 평생 동안 달릴 수 없게 되어버릴 것이다. 저도 이게 참 공감이 돼요. 저도 매일 아침에 트레드밀을 한 20분 정도를 매일 달립니다. 걷고 달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지만 꾸준히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하루 이틀 이렇게 쉰다면 이것조차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글을 잘 쓰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달리기라는 행동을 한 하루키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도 각자 그게 달리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만의 꾸준한 뭔가 집중할 만한 일, 그 한 가지를 하루키는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 달려야만 하는 이유는 아주 조금밖에 없다. 계속 자기 자신이 달리는 이유는 아주 작은 이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달리는 것을 그만둘 이유라면 대형 트럭 가득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 아주 적은 이유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단련하는 일뿐이다.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죠. 그가 한 유명한 문장 중에서 단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000번을 반복하는 것을 단이라고 하고 10,000번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련은 1000번, 10,000번 그 행동을 반복해서 내 몸에 뵐 때까지 훈련하는 것, 그것이 단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내 직업에 대해서 1000번, 10,000번 이렇게 반복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는 하루키는 달리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1000번, 10,000번 반복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 내면을 단단하게 쌓았고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단련했다라는 것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늘 어떻게 내 일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무던하게, 무심하게, 그러나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외면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출첵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금주단체 표에 One Day at a Time, 하루씩 꾸준하게라는 표가 있다라고 해요. 하루키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루, 내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 그냥 꾸준하게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루를 하는 것이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게 다가오는 날들을 하루하루 꾸준히 그렇게 끌어당겨서 자꾸자꾸 그 하루를 뒤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묵묵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는 하기 싫은 일,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내 삶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일, 그렇지만 내가 하면 좋은 일, 그런데 그게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일,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 그걸 매일매일 묵묵히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하루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꾸준함, 이렇게 반복하는 단련하는 힘, 그런 내면의 건강함,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하루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이지만 즐겁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에게 내면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멋진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